지금 이 대시보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챗 GPT한테 요청을 했더니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트까지 차트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방금 추가했던 새 코드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세요. 보고서 완성됐죠. 실시간으로 필터링도 되고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프롬프트까지 다 준비해 드렸어요. 오늘 다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VLOOKUP 정도는 써봤다. 피벗 테이블을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클릭해서 정렬이 되는구나. 뭐 이 정도 몇 번 사용해 보셨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쉽게 챗 GPT를 써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프롬프트를 다 적어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라이브는 챗 GPT를 씁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를 쓰고 있어요. 플러스를 쓰고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도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무료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실습 가능하세요. 엑셀 파일을 실행하시고요. 챗 GPT까지 로그인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보충 파일을 실행하시면 챗 GPT에 사용할 프롬프트까지 제가 미리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롬프트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미리 수정해야 할 부분을 파란색 글씨로 체크를 미리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실습을 단계별로 할 텐데요. 여기 있죠. 이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하시면 글로벌 게임 판매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역대 판매가 많이 된 게임 순위를 정리했고요. 게임 이름이랑 플랫폼, 게임 발행일, 장르, 배급사,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까지 데이터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요.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대시보드까지 같이 만들 건데 지금 예제 파일을 딱 보시면 대시보드랑 피벗 시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텅 비어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챗 GPT를 써서 피벗 테이블이랑 대시보드까지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볼 건데요. 보충 파일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어떻게 차트를 구성할지 인사이트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빼고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챗 GPT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보시면 샘플 데이터 입력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는 지우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챗 GPT 입력창에서 엔터 키를 그냥 입력하시면 이 채팅이 실행됩니다. 줄바꿈을 추가하시려면 Shift 엔터 키로 줄바꿈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밑에다가 엑셀 데이터 있죠.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들 샘플 데이터 한 이 정도, 저는 한 15개 정도만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시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그림이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실 때에는 이 그림은 X 버튼 클릭해서 지워주시거나 또는 붙여넣기 하실 때요. 컨트롤 쉬프트 V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V로 붙여넣기 하시면 갑 형태로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 없이 갑 형태로 붙여넣기 해서 샘플 데이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GPT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차트를 만들면 좋을지 쭉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지역별로 판매 비중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장르별로 평균 판매량도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 탑 10 게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차트를 잘 요약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차트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차트를 만드는 목적이랑 이렇게 잘 분석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잘 나오셨을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차트를 만들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 GPT는 LMM 모델 특성상 이 답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차트가 다 다르면 실습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프롬프트죠. 차트에 사용할 피벗 테이블 요소를 구성하는 이 과정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차트 요소 있죠. 여기 있는 차트는 오늘 실습을 위해서 동일하게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두 번째 과정은 이거예요.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차트를 무엇을 만들지 알았으니까 그 차트를 만들 때 필요한 피벗 테이블 요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얻은 이 차트를 만들 때 필요한 피벗 테이블의 요소까지 이렇게 연도별 트렌드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행령역과 연령역과 감령역에 이러한 필드를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렬도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 피벗 테이블을 시각화할 때는 어떤 차트로 만들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표형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차트를 만들지 이 차트를 정했고, 그리고 이러한 차트를 만들 때 필요한 피벗 테이블 요소까지 다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VBA를 사용해서 이러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차트까지 만들어주면 대시보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시보드 시트에 오시면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지만 여기에다가 대시보드에 사용할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 볼까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또는 나는 만약에 대시보드를 제작할 시트의 이름이 대시보드가 아니고요. 이 시트 이름이 보고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글씨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제로는 지금 이 색상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색상을 미리 정리했는데요. 만약에 나는 대시보드에 사용할 그 테마를 좀 다르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시보드 템플릿, 대시보드 템플릿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대시보드 템플릿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시보드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쭉 보니까 이거 예쁘네요. 이게 좀 예뻐 보여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대시보드 색상으로 한번 테마를 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을요,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크린샷을 찍어 주겠습니다. 찍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테마에 있는 색상을 뽑아 줄 겁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시면 파워포인트의 홈 탭도 괜찮고요. 그림 서식도 괜찮아요. 이 탭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채우기를 바꾸거나 윤곽선을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밑에 스포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트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색상을 뽑아주는 거죠. 주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두 번째 색도 뽑아줄게요. 자, 그러면 색상을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뽑힌 거 보이시죠? 그쵸? 저는 이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채우기에 오시고 다른 채우기 색,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선택한 색에 대한 색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경색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제목색도 똑같이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의로 바꿔서 해볼게요. 만드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고요. 프롬프트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지정한 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코드를 쭉 작성을 하죠. 쭉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잘 작성하셨을까요? 다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완성된 코드 여기 위에 보시면 복사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작성된 코드는 VBA 코드이기 때문에 VBA 편집기를 실행해서 그 안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엑셀로 와볼게요. 엑셀에 오신 다음에 단축키예요. Alt키랑 F11키를 동시에 눌러볼게요.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매크로 편집기가 실행될 거예요. 자, 매크로 편집기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 탭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코드 있죠? 이 코드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렇죠?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명령문 맨 위에 보시면 매크로가 하나 있죠? 이 매크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재생 버튼 여기 위에 보시면 재생 버튼 보이시죠?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됐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잘 완성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제 완성된 이것만 적절히 이렇게 키워주시면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추가가 되죠. 금방 만들죠. 수정 방법이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류가 발생을 하죠. 자 만약에 이거를 딱 실행했더니 오류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시면 이 중간에 보시면 디버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디버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류가 발생한 지점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쭉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다시 이제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류를 볼 수 있는데 이 오류를 복사하고 싶어도 텍스트가 복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번 내가 챗GPT한테 이 오류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천사 런타임 오류가 발생했어. 이거를 매번 알려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단축키예요.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윈도우 키랑 Shift S를 동시에 누릅니다. 동시에 누르시면 스크린샷을 찍는 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쭉 드래그해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시면 캡처 도구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작업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류를 알려줬으니까 수정을 해주겠죠. 나는 VBA 왕초보야. 수정된 부분만 알려주면 잘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수정해서 전체 코드를 알려줘. 똑바로 해라.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고 다시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오류가 계속 나오네요. 그럴 때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못한다 그러실 때에는요 여기 위에 있죠. 첫 번째 단계 여기 있죠. 처음 단계에서 이 밑에 보시면 편집 버튼 보이시죠?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이 중간 단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됐죠? 그럼 이 완성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와 깔끔하죠. 텍스트도 뭐 가운데로 맞춰주고 하면은 금방 만들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템플릿까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차트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예요. 대시보드 틀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넣을 차트에 사용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복사해서 챗GPT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 구성 있죠. 피벗 테이블 구성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실습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제가 예제를 정리해 드렸지만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만든 표 있죠. 여기 있죠. 이 표를 복사하셔서 지금 표 위에 보시면
표 오른쪽에 복사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저랑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챗 GPT가 VBA 코드를 쭉 짜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쭉 작성을 했죠.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VBA 편집기에 오셔서 이전에 있던 코드는 지울게요. 이 코드는 지우신 다음에 방금 만든 코드 있죠.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재생 버튼 클릭할게요. 하시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죠. 피벗 테이블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차트만 여기에 얹어주면 되겠죠. 5단계죠. 5번째입니다. 차트 생성하기. 프롬프트를 쭉 복사할게요. 이거를 쭉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드는 코드까지 쭉 만들어줍니다. 잠시만 기다려볼까요? 그쵸? 지금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챗 GPT가 만들어준 VBA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중간에 안 되는 게 있으면 뭐가 안 돼 라고 알려준 것만 한 거예요. 이 완성된 코드를 복사해서 편집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트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끝났죠?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 차트 제목 작게 만들어주고 옮겨주고 하면 대시보드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자, 이 완성된 결과를 딱 보시면 우리 그 라이브를 꾸준히 참석하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요,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블리셔를 볼 때 이게 지금 탑 10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게 정렬도 안 되어 있고 좀 보기 안 좋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장르별 게임 판매량도 이게 정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 안 좋아요. 그쵸?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차트를 만들 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이 차트의 원본 데이터인 피벗 테이블만 조금 바꿔주면 여기 있는 차트도 금방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피벗시티에 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장르별 판매를 볼까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장르별로 글로벌 판매량을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정렬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정렬해 볼게요. 간단해요. 값을 우클릭하시면 중간에 정렬 보이시죠? 그렇죠? 이 값을 정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대시보드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죠?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퍼블리셔 볼까요? 이 퍼블리셔도 이거를 우클릭해서 우클릭, 정렬,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탑 10이니까 이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값 필터에서 상위 10개를 볼 거고 상위 10개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차트까지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지역별로 볼 때 북미 판매량 합계, 유럽 판매량 합계 이렇게 판매량 합계라는 레이블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하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북미, 유럽, 일본, 기타만 있으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판매량 합계는 꼭 필요하지 않겠죠. 이거는 지워볼게요. 그래서 피벗시티에 오신 다음에 이 레이블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서 북미 판매량 합계 대신에 머리글을 지워서 북미, 유럽, 일본, 기타로만 남겨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범례 위치만 범례 서식에서 위치만 아래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슬라이서까지 추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서를 추가할 영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템플릿에서 배경 도형 있죠. 배경 도형을 하나 선택하셔서 복사할게요. 복사해 주시고요. 이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 위에 이름 상자 보이실 거예요. 이 이름 상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도형은 슬라이서 박스다 라고만 바꿔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역을 쭉 드래그해서 슬라이서 박스를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서를 넣을 위치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서를 넣을 건데 그 버튼을 추가할 위치는 여기에다가 만들게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프롬프트 슬라이서 만들기 6번째죠. 슬라이서 생성하기 프롬프트를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빼고 복사하셔야 돼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글씨는 빼고 밑에 있는 아주 훌륭해부터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마지막이죠.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쭉 하시면 슬라이서를 만드는 VBA 코드까지 잘 만들어지죠. 그럼 마지막 단계 이 코드를 복사해서 똑같이 매크로 편집기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됐죠? 그럼 플랫폼 추가했고 장르까지 추가가 되면서 슬라이서가 완성되었고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필터가 이렇게 되죠? 슬라이서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서도 지금 장르의 경우에는 이 값의 길이보다 버튼이 기니까 이거를 열을 2개씩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슬라이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서 탭 클릭하시고요. 열 개수를 이 1개에서 2개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시고 플랫폼은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완성되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대시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차트를 딱 만들었는데 이 차트를 색상을 보시면 우리가 엑셀을 써서 만드는 정말 전형적인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색감이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아쉬워서 제가 아까 완성 파일에 보여드린 이러한 깔끔한 대시보드로 금방 만드는 엄청난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실무에서 잘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예제 파일 중에 색 조합 자동 템플릿인데요. 이 색 조합 템플릿은 실행하시기 전에 여기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크로를 차단을 푼 다음에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하시기 전에 파일을 우클릭할게요. 파일을 우클릭하시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속성 보이실 거예요. 속성에 오신 다음에 이 밑에 보안 탭에 차단 해제 버튼이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버튼이 보이시는 분은 차단 해제를 클릭해서 매크로 보안을 푼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만약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확인 버튼 클릭해서 종료하신 다음에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실행해 줄게요.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콘텐츠 사용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 포함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테마 등록 템플릿으로 와볼게요. 이 시트에 오시면 색상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볼까요? 메타 리버스 템플릿.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색상 값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쵸?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테마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테마 이름은 지금 이건 메타 리버스니까 메타 리버스 테마로 할게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테마색 추가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구글 테마 색 코드 복사하시고요.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 볼 거는 구글 테마죠. 구글 테마 붙여넣기 하고 테마색 추가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나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든 대시보드로 와볼까요? 대시보드에 오시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나서 이 색을 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색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색 코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색 테마를 그냥 클릭하세요. 하시면 어때요? 보고서 완성됐죠.
끝났죠. 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슬라이서도 그냥 이렇게 색상만 바꿔서 스타일도 바꿔주시면 어때요? 이러한 대시보드가 금방 완성됩니다. 네. 그렇죠? 잘 사용하셔서 꼭 업무에서 대시보드 만드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버튼 클릭해 보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실 때마다 값이 바뀌고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러실 때에는 볼게요. 데이터가 추가되었다 하시면은 피벗 테이블을 만든 데이터는 표예요. 이게 표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잖아요. 이거를 추가하면 표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에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추가해 볼까요?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붙여넣기 했죠. 그러면 표가 확장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대시보드 오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이 중간에 모두 새로 고침 보이실 거예요.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는 거죠.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죠? 이거를 지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워도 클릭을 했을 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파일은요. 여기 매크로를 추가했어요. 매크로를 추가했다 보니까 이 파일을 그냥 저장해 볼게요. 이 완성 파일을 그냥 저장하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있어서 매크로 통합 문서로만 저장 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뜰 겁니다. 그쵸? 그러실 때는요. 이 안내창을 다시 끄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매크로 편집기에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모듈 있죠. 이 모듈을 지우시면 돼요. 이 모듈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모듈 제거죠. 모듈을 제거해서 저장하지 않도록 모듈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편집기는 종료하시고요. 다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엑셀 파일로 저장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